독수리 지원에 대해서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설명회에 뭐 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한 대략 사무실에서 카운터를 해보니까 전화 상담, 그 다음에 현장 상담, 뭐 기타 등등 뭐 문자를 주신 분도 계시고 메일을 주신 분도 계시고 한 200건은 좀 넘은 것 같고요. 300건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있었던 상담들을 좀 예시로 드려보겠습니다. 빌라가 오래돼서 외관이 좀 별로다. 그래서 좀 예쁘게 바꾸고 싶다. 좀 산뜻하게 바꾸고 싶다. 그런 상담이 제법 있으셨어요. 전 이거는 그렇게 예상 못했는데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되는 금액과 세대별로 합의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뭐 빌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뭐 전체를 정말 화강석으로 제대로 바꾸려면 한 2천만 원은 좀 넘지 않겠냐 이런 설명을 드렸고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뭐 한 1,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답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 이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질문하셨던 분의 경우가 이렇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또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게 장기 미준공된 건물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은 살고 있지만 건축법상에는 이제 불법 건축물인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당시 공사할 때 당시에 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주차장을 정확히 확보하지 않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준공이 안 되셨더라고요. 현행법상도 준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좀 고민해 보기로.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또 할머니가 또 나오셨는데요. 하수도가 이제 역류해서 비만 오면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잔다 이런 민원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불편하셨나 본데 중구청 하수과에 확인해 보니까 해결을 해드렸는데 아마 좀 걱정이 계속 남아 있으셔서 예비 차원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제 결과를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좀 해결이 된 그런 일인데 이렇게 해결을 해드리면서도 제 속으로 저희들이 이런 거 해결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좀 더 단합돼서 희망기 사업, 재생 사업이 더 활발하게 추진되는 게 더 바람직한 건데 마치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드려서 이렇게 달락달락 끊어질까 봐 그게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다음에 전선 때문에 어지럽다. 이거 좀 해결해 달라. 이런 상담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들이 전선은 이제 저희들도 이런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는데요. 전선은 한전에서 쓰는 말하자면 정말 전기줄도 있지만 SK텔레콤이나 LGU 플러스 같은 데서 쓰는 인터넷망 케이블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케이블 회사들이 전선을 쓰고 전선이 폐선되면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놔두고 그 위에 필요할 때마다 계속 덧선을 깔다 보니까 나중에 저렇게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전선이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전과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플러스 SK텔레콤하고 LGU 플러스 KT 같은 데서 이제 좀 나서줘야 그렇다는 민원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 힘이나 지금 현재 주민대표님들의 힘으로는 해결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으쌰으쌰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저는 뭐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LG나 SK, KT에 통해서 문제 풀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의견들은 많지만 해결하려면 시간과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욕실에 대한 민원과 상담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세입자가 살고 나갔는데 욕실이 망가졌다. 이거 서울시에서 지원되느냐 그런 질문 제법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개념은 일단은 도배장판 빼고는 다 해결해 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지원금은 다 드리는 걸로 개념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실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욕실 하나 고치는데 리모델링에 대략 얼마 드냐 이런 민원도 많으셨는데요. 그건 뭐 욕실마다 다르고 대략 그냥 어바웃으로 생각하면 한 200만 원 내외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답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또 하나 속을 많이 썩고 계신 게 이제 지붕 방수, 지붕에 물이 새고 이러면 사람이 굉장히 심란하죠. 그리고 집이라는 게 사실은 1차적인 게 비 안 새고 따시고 물 잘 빠지는 게 아주 집이 갖는 제일 기본적인 기능인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해결이 안 되면 참 속 많이 썩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되게 옥상 방수에 대한 질문이 많으셨는데 뭐 그것도 건물마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고 어떤 방수의 형식을 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한 400만 원 내외 정도 사업 예산을 세우시면 가능할 거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저희 전화나 현장에 와서 상담할 때 제일 많이 질의를 하셨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시 가꿈주택 사업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이건 서울시 안에 있는 모든 주택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재생 사업으로 선정되거나
저희 같이 이제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무한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 지역에 해당이 돼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5월달에 신청이 끝났죠. 그래서 다음 신청은 아마 7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7월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셨다가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이렇게 막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파수, 이게 순서 아마 선착순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그 순서도 나름대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시다면 좀 예산을 하고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일러하고 난방 배관 교체, 이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지원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외벽을 내가 바꾸고 싶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담장 바꾸고 싶다.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붕 방수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창호 교체 지원됩니다. 화장실 타일 교체 뭐 이런 것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 되는 사업은 뭐 방충망을 좀 바꾼다든지 실내에 페인트를 좀 바꾸신다든지 실내 도배장판, 이거는 그 좀 공공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살짝 취향의 성격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등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전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공사비의 50%, 어떤 거는 1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연립, 상가는 안 되시고요. 그래서 20년이 지나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너무 오래돼서 집이 기능이 부족하고 발휘가 안 되면 재생, 말 그대로 재생, 다시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의 일정 부분을 서울시가 지원을 해서 좀 활성화시킨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우리 집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집수리에 대해서는 한 공사비 전체의 50%, 맥시멈 1,200만 원. 즉 2,400만 원어치 공사를 하면 1,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담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있는 담장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이건 서울시에서 100% 지원해 줍니다. 그건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있는 담장을 뭐 높이를 좀 다시 쌓는데 높이를 좀 낮추고 싶다. 그런 건 뭐 100만 원. 어떤 경우는 뭐 50만 원 이래가지고 그건 좀 변수가 있어서 그래서 단독주택 수리하는데 1,5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건 아마 1,2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하면 1,5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세대 즉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는 그 세대마다는 500만 원이 지원이 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비의 50%입니다. 그래서 내가 500만 원어치 공사를 했는데 500만 원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공사했다면 50%인 250이 지원이 되는 거고 1,000만 원어치 공사를 하게 되면 500만 원이 지원돼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빌라 전체 외관을 좀 바꾸고 싶다. 그게 이제 1,7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시는 거고요. 담장에 대한 거는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300에서 50만 원 사이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 공용 부분은 약 2천만 원 정도가 맥시멈 지원이 되고 단독주택은 집수리하고 담장을 합쳐서 한 1,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빌라 세대별로는 약 500만 원이 지원이 나온다. 이렇게 큰 줄기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좀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질문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저희 희망거점 사무실에서 답을 드리든가 아니면 전화로 답을 드리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장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외장재로 좀 가성비가 좋은 재료는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징크판입니다. 금속재고 녹이 슬지 않, 아연 도금이 되어 있어서 녹이 슬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장재로서 꽤 오랫동안 활용할 수가 있고 깨끗하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현재 많이 쓰고 있죠. 징크판 같은 것들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강석, 굉장히 전통적이고 집이 좀 점잖아 보이는 그런 장점 때문에 많이들 쓰고 계시죠. 아마 공사비가 가장 비쌉니다. 이거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좀 건물이 외관이 좀 묵직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테라코트라 그래서 이제 7계통인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형 주거 기능 건물에 좀 많이 쓰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를 이불로 한번 싸듯이 폭 싸는 거라서 단열이 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열 성능이 확보되고 집이 산뜻해지는 그런 장점, 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그런 장점 때문에 테라코트 3번 재료 많이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타일 공법 이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을 좀 바꾸고 싶다 생각하시면 우선 어느 방향, 어느 재질 내지는 어떤 분위기의 재료를 쓰면 좋을까를 구상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라든지 뭐 공사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업자를 만나야 될까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구상을 좀 어느 정도는 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열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집을 살면서 사실은 가장 불편하고 우리 피부에 바로 와닿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아무리 집이 예뻐도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단열이 잘 돼야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냉난방비 전기료도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단열 공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행 건축법에는 외벽은 한 125mm 즉 한 12cm 정도 단열재를 쓰게 돼 있고요. 지붕은 한 220, 한 뼘이 넘는 단열재를 쓰게 돼 있고 바닥도 175mm 한 뼘 정도의 단열재를 쓰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두께죠. 근데 옛날에 지어진 집들은 이거의 절반도 안 썼거나 더 진한 건물은 아예 단열이 안 된 집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열 성능을 개선을 하게 되면 주거의 질이 확실히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단열 공사는 많은 민원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의외로 상담 중에는 그런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단열재의 종류는 열반사 단열재, 흔히 일반인들 부르실 때 은박지라고 부르시는 그런 단열재 있고요. 근데 요거는 3cm 이상 떨어져야 단열 성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거울 같은 기능이라서. 근데 공사를 하다 보면 딱딱 붙여서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단열 성능이 거의 단열재를 넣긴 넣었는데 단열이 개선이 안 됐어. 뭐 따시지도 않고 더 추워. 뭐 이런 집들을 보면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 열반사 단열재, 저 은박지 쓴 단열집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열반사 단열재의 특징을 잘못 알고 쓰셨고 또 두께가 얇기 때문에 아주 정밀 시공이 되지 않으면 단열 성능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단열 공사로 이번 집을 리모델링 하실 경우에는 열반사 단열재는 쓰시지 않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업자하고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정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압축 스티로폴, 우리가 보통 스티로폴 부르죠.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전통적인 단열재고 좀 그래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건 이제 압축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고 아이소핑크라 그래서 아주 얇은 입자로 차단하기 때문에 열반사 단열재보다는 훨씬 단열 성능이 우수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다시 한 단계 개량된 게 이제 PF 보드라고 스티로폴과 은박지를 이렇게 결합시켜 놓은 단열재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정도는 쓰셔야 단열 공사가 끝나고 정말 개선이 됐다. 내 공사한 보람이 있다. 이걸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열재 선정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맡겨두고 나중에 이렇게 분쟁 생기지 않고 선정 단계부터 이렇게 어떤 단열재를 쓸 것인가 좀 면밀히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레탄 폼. 우레탄 폼은 이제 액상식으로 이렇게 뽑는 거라서 뭐 경사진 지붕이라든지 집 형태가 이렇게 원형으로 됐다든지 그런 데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좀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창호 공사입니다. 단열을 아무리 잘해도 창문이 부실하면 창에서 대부분의 열이 새기 때문에 창호가 상당히 중요하죠. 또 집에 거울이기도 하고 얼굴이기도 하고 집에 눈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창호를 달았냐에 따라서 그 집의 분위기가 확확 바뀌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복층유리 창호, 복층유리 단창이라는 건 이제 복층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층이 두 번 있다는 뜻이거든요. 유리가 두 번 있는 거죠. 언뜻 보면 그냥 한 장짜리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유리가 두 겹으로 돼 있는 유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층이라고 합니다. 그거로 단열을 한 게 이제 복층 단창, 복층유리 창이고 그런 게 한 번 더 있으면 이제 복층유리가 두 번 있으니까 복층유리 이중창 혹은 현장용으로 복층유리 더블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있고 아니면 밖엔 복층 안에는 단층 혹은 반대로 단층 복층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사안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예민하게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어떤 게 어울리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가장 단열상으로 유리한 거는 이제 복층 해서 이중창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데 이제 아무래도 좀 단가가 많이 드니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복층 단층 해서라도 이중창은 하시는 게 주택 기능에서는 확보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창호를 교체했는데 틈새 바람은 여전한 것 같고 뭐 외풍이 그렇게 개선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민원이 좀 왕왕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창문 틀하고 벽체하고 만나는 데서 기밀하지 않으면 거기서 단열이 다 새버립니다. 창에서는 단열을 지키지만 벽체하고 그 틈이 단열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다 새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추천하는 방식은 기존 창호를 떼낼 때 그 기존 창호의 창틀은 떼지 말고 창틀을 사장시키고 그 기존 창호의 창틀을 감싸면서 단열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되면 그 창문하고 벽하고 만나는 그 틈새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니까 계획 단계부터 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호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좀 고려하셔야 될 게 우리가 보통 단열이 잘 되는 건 하이샤시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하이샤시 창호, 플라스틱 창호인데 이제 하이샤시라는 상품명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하이샤시 창호 이렇게 부르죠. 하이샤시도 물론 단열 성능이 잘 됩니다만 하이샤시 단열을 더 기밀하게 보완 장치를 달고 틈새에 융을 달든지 단열재를 넣든지 금속 물질을 달아서 단열을 보완한 게 하이샤시 시스템 창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단창호를 하고 싶고 우리 집에 이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위치에는 꼭 하이샤시 시스템 창호를 쓰셔야 되고요. 더 고급으로 시스템 창호를 쓰게 되면 이제 단열이나 기밀성 측면에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단가는 올라가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런 하이샤시도 단계가 있다, 레벨이 있다. 이걸 이해하시고 어떤 급을 우리 집에 쓸 것이냐. 그래서 이 견적이나 예산이 합리적인 거냐. 이거는 이런 측면에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붕 방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방수는 이상하게 공사를 한 번 비가 새면 손대도 물론 잡히는 경우도 많지만 못 잡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방수는 정말 아주 면밀하게 시공이 돼야 되는데 뭐 기술적인 거라서 이것까지는 뭐 기억을 안 하셔도 되지만 뭐 우레탄 방수, 침투 방수, 발수 방수, 에폭시 방수, 아스팔트 방수, 복합 방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집과 집 비가 새는 유형에 따라서 이거 좀 바꿔야 되거든요. 선정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숙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집에는 어떤 방수가 제일 어울리나는 이제 알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그 경사 지붕 같은 경우는 이런 방수가 여의치 않다면 차라리 저렇게 다시 한번 지붕을 덧대서 별도의 지붕을 한번 덧지붕을 씌우는 방식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 이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욕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실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으셨고요. 또 뭐 대략 얼마 드냐 또 많이 여쭤보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30평 거실 욕실 기준으로 한 200만 원 내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답을 드렸는데 욕실을 리모델링 하려면 첫째 이제 다 뜯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첫째 해야 될 일은 이제 방수부터 시작해야죠. 욕실은 물을 쓰는 공간이라서 방수를 완벽하게 구체하고 나서 그 위에 타일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수도전이라든지 하수구 같은 거 설치하고 세면대 양변기 설치하고 수납장과 조명 설치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그 방수나 타일 같은 기능적인 일은 사실 현장에 기능공들이 와서 일을 하고 기술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민원인과 분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민원인들이 뭐 분쟁이거나 아쉬워하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세면대가 마음에 안 든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수전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개인의 기호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매일 쓰는 거라서 자기 취향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욕실 리모델링을 이렇게 발주하실 때는 그 수도전을 뭘 써야 되고 이 양변기 세면대 양변기를 중국산 쓸 거냐 국내산 대림급 정도로 쓸 거냐 아니면 뭐 정말 일제 토토를 쓸 거냐서부터 그다음에 어떤 그런 급이 정해졌다면 나중에 디자인은 내가 직접 가서 고르겠다라든지 아니면 카탈로그 보고 내가 고르겠다 이렇게 좀 아주 구체적으로 계약 내지는 협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자가 어련히 아려서 해줄까라고 생각했다가는 기술자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자기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집 주인하고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인이 챙겨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전 디자인이라든지 샤워기의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서로 좀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비용이 비싸다 그러면 뭐 그건 그러면 공사비에서 제하고 내가 나중에 뭐 을지로 가서 사서 달겠다 이러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탕 베이스 공사만 하고 빠지면 그 위에 수전을 단다든지 뭐 수납장을 설치한다든지 이거는 본인이 뭐 을지로를 가셔도 되고 뭐 이렇게 설치할 수 있으니까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분쟁이 생기지 않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웃으면서 일 시작했다가 얼굴 붉히고 일을 끝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급을 말씀드리면 중국산 독이나 그러니까 수도전 같은 것도 중국산 많은데 예전보다는 중국산이 많이 향상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디테일 면에서는 좀 살짝 처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산을 쓸 거냐 그런 것들을 국산을 쓸 거냐
아니면 일제를 쓸 거냐. 이 정도는 좀 정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급을 우리 집에는 쓸 거다. 이걸 좀 정하셔야 큰 어떤 줄기가 잡히니까 세세한 디자인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고르시면 되니까 크게 분쟁이나 오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관 설비도 속 많이 써오시죠. 이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방이 막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으셨고, 그다음에 뭐 하수도가 자꾸 역류한다 이런 얘기도 많으셨고 그렇습니다. 주방 하수가 단순히 막힌 거면 뭐 그런 거 뚫어주시는 동네 아저씨들도 있기 때문에 금방 이제 뚫으면 되는데, 이게 배관 물매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누수가 되면은 이게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설비공사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실제로 파이프 그건 뭐 얼마 하지도 않거든요. 설비공사가 어려운 거는 이제 구조체를 해체하고 까부셔야 이제 설비를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커지는 거죠. 심란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속 썩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주방 하수가 막혔는지 바닥에 온돌 파이프, 엑셀 파이프라고 보통 그러죠. 엑셀 파이프에 하자가 있는 건지 대변기 오수관이 속을 썩이는 건지 이제 구분해서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공사가 필요한 건지 그냥 단순히 뚫으면 해결이 되는 건지에 따라서 이제 좀 상담 내지는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관의 종류는 그거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죠. 그 대변기에서 나가는 거는 이제 뭐 오수관이라 그래서 한 15cm 정도 두께 되는 제일, 그다음에 하수관, 싱크대에서 나가는 거, 세면대에서 나가는 건 보통 한 10cm 정도, 그 다음 두께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가늘은 건 이제 상수관, 수돗물 들어오는 거, 이런 거는 한 2cm에서 3cm 굵가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의 양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좀 무조건 업자한테 맡겨서 왜 안 됐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관심 갖고 좀 다양하게 좀 지식을 갖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일러 교체도 아주 많이 심심찮게 여쭤보시는 아이템 중에 하나였고, 보일러 고치면 지원되느냐? 이것도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일러 교체하시면 옛날식 보일러라 에너지 많이 써먹는 보일러였으면 지원되거든요. 근데 저소득층만 지원이 됩니다. 보일러 교체는 복지연금인가요? 그 혜택 받으시는 주민만 16만 원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차상위 계층도 아마 그 정도 지원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지원되는 거는 아닙니다. 서울시에 보일러 교체한다는 신청하고 보일러 공사 실시하면 이제 완료되면 16만 원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울시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시만 그렇게. 얘기가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집수리를 이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시면 크든 작든 집수리는 어쨌든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심란하시고 마음이 좀 어지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고 그러시죠. 지금부터 차분히 계획 세워서 이왕 사업하시는 것 치밀하게 하시고 성과물도 좋게 나오시고 또 뭐 가능하다면 시 지원이나 동 지원도 좀 받고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식은 사소한 일이라도 계약서를 꼭 쓰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변했긴 하지만 좀 정에 의지하고 좀 의리에 의지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정과 의리는 의리고 계약서는 또 계약서거든요. 계약서를 좀 멋있게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서로 상의된 것들을 촘촘히 적고 사인하고 이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공사하시는 분이 꼭 나빠서가 아니고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서로 책임 소재가, 또 건축주인 나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사 범위, 금액은 어떻게 줄 거고, AS 기간은 언제까지고, 이런 것들을 좀 사소한 일이지만 좀 계약서를 좀 다소 치사해 보여도 계약서를 꼭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집수리 할 때 요즘은 인터넷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인터넷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근데 인터넷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정보를 얻고 활용을 하지만, 특수한 우리 집의 문제는 또 우리 집 나름대로의 솔루션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인터넷에 플랫폼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뭐 인테리어 집수리에 대한 플랫폼이 많은데, 거기도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과 똑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플랫폼에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활용하되 100% 과신은 하지 말자,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왕이면 저희 동네 업체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역사정이 아무래도 밝고 금액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할 수가 있고요. 또 사후에 늘 AS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AS도 받아야 되고, 동네 분한테 안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매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불필요한 또 사감이 생긴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지 때문에 뭐 좀 서로 좀 기분이 나쁘거나 삐진 일이 있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거하고 일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업체가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을 문의하시고 일 주시고, 또 그래야 또 저희 지역이 더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업체마다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으셔도 그 해당 전공 분야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병원 갈 때도 찾아서 가잖아요. 동네 병원 갈까, 대학병원 가나, 뭐 내과 갈까, 정형외과 갈까, 이게 다 찾아서 가듯이 집수리도 그렇습니다. 창호인지 벽돌인지 방수인지 설비인지, 그냥 이 사람 건설에서 한디야 그러고 그냥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전공이 뭔지 보셔야 됩니다. 슈퍼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사업체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그 사람 직업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일을 주고 우리 집이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하지 말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수 견적이 필요합니다. 뭐 다양한 얘기겠지만 여러 사람 의견을 종합할 때 아무래도 좋은 합리적인 결정 내리기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견적 받으실 때 한 군데만 받지 마시고 좀 이렇게 복수로 견적 받아서 서로 비교도 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행정 절차라든지 뭐 지원금 관계 또 뭐 이런 기본적인 지식 이런 거는 이제 저희한테 질문하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이렇게 좀 길을 찾아가시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좀 길어진 감이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을 좀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좀 답을 드리고 다음 순서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요, 좀 집을 가야 되거든요. 연세가 많이 네. 할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마이크 대고